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현장 상황, 현재 스탠스에서 어떻다고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방금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경찰도 17만 명 예상해서 25만 명으로 높여잡았죠. 높였잖아요. 경찰이 25만 정도 예상하면 거의 80만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나왔던 얘기가 한 100만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물론 최종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온 걸로 볼 때는 이제 4시 간 넘었잖아요. 그렇죠. 9시가 절정이거든요. 9시, 10시가. 지난주에 보니까 10시까지도 상당히 집회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봤었는데 오늘은 분명한 것은 거의 100만이 육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저희 현장 화면에 지금 현장 상황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서울광장부터는 꽉 차 있어요, 교수님? 그렇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경찰 관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에는 최대의 집회가 될 것이다. 또 1503기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 집회가 사상 최대의 집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현재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민심의 발로니까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장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것이 허투루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정책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뭐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차원의 이미 저 광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광장은 지금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지금 3차 집회죠. 대규모 집회, 토요 집회는요. 계속 인원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연암수 오면서 그 광화문역에 내려서 그 출구까지 오는데도 출구까지 오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광화문역에서 대거 내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민심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우 교수님, 오늘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청와대 인근까지 법원이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글쎄 되게 경찰이 그 경복궁역 인근까지가 마지노선으로 혹은 세종대왕상까지가 전에는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걸 또 넘어서 가지고 청진동 주민센터 율곡로까지 개방을 했다는 건 청와대 정문하고 불과 뭐 200m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뭐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아마 이제 민심을 좀 청와대에 잘 전달하라는 판단 플러스 혹시나 이제 과격한 충돌을 피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루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합법적으로 좀 불만을 해소하라는 이런 고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화가 난 상황에서는 돌발 발생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평화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국격을 스스로 지키는 이런 성숙된 시민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행진을 허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공공기관 100m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 100m 바깥이죠. 100m 이제 거기 그 선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외교기관은 안 된다는데 외교기관이 그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법원의 결정이 당연한 것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행진을 허용한 것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그런 것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른바 집시법 따른 것이라고 보고 기존에 또 이런 행진을 막았던 게 잘못된 거였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근데 이제 최대 100만까지 예상을 하는 데는 소위 이제 좀 어떤 조직적인 노조 차원에서 참여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좀 물리적 충돌.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평화적으로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어요. 좀 그런 우려는 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만 단독으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다는 그런 이런 뉴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민주노총이 보면 과거에 시위할 때 보면 조금 과격한 양상이 있어가지고 노조의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전투적인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노총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예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장 민주주의나 이런 하나의 시위 문화가 한 단계 품위 있는 그런 격상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려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고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달하는 이런 거리 행진을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난폭한
그런 시위가 나오고 경찰과 충돌하고 이러면 이거는 어떤 원래의 목적이 퇴색해 가지고 또 변질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또 후퇴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공식적인 이제 거리 행진은 오후 5시부터니까 아직 조금 30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제 서울광장하고 광화문 광장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 오늘 야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도 상당수 참석을 했습니다. 야권 주자들이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을 네.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상황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태 수습 방안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겠죠. 정치적 부담이. 그렇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또 다르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뭐 보도가 되고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개입 안 한 곳이 없을 정도잖아요. 이젠 그야말로 의료계까지 개입을 한 상황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워낙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야권의 대권 주자라 하더라도 이 현장에 안 나가볼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안 나가본다면 정치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표출시키고 집약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닌 거죠. 전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나갔을 때의 역풍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 나갔을 때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역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주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은 또 국민들의 성난 그런 민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저기 사이버상의 논객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상실의 시대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전에도 국민들이 많이 화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그러면 국회에서 정치력을 회복해 서 이 성난 민심을 잘 헤아려서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걸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시위만 참가하는 걸로 구호만 외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권 주자들은 더군다나 큰 책임이 있어요. 하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냐예요. 그럼 국회에 돌아와서 이거를 제도 내에서 녹여낼 수 있는 협상에 착수해야 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위에 참가하는 건 중요하고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도권 내에서 이걸 어떻게든 녹여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화도 시작하는 이런 현명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저희 화면을 지금 보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야권 주자들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뭐 개인 차원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 돼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저 정도 민심이 분출되는 현장에서 네. 여당이라 해서 이것을 외면하는데 애써 그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저는 좀 어떤 면에서 볼때 좀 논리에 비약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건 정치인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또 새누리당의 현재의 주소라는 게 거의 글쎄요 친박이라는 용어가 적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친박 대 비박의 이 갈등은 거의 이제 당이 해체하는 수준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비박 의원들이 저기 개인 자격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 단지 이제 아직까지는 새누리당이 뭐 현재 당이 뭐 워낙 비박과 비주류 주류 글쎄 주류 비주류나 말도 지금 뭐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뭐 표현의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하나의 당론을 모으기 어렵잖아요. 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당론을 결정해서 나가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비박과 친박이 뭐 좀 구분되고 목소리를 내더니 이 사건 이후에는 친박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정현 대표 혼자 목소리를 내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고분분투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박이 일부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현장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당에서 전달해가지고 또 청와대에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여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당이 더 책임이 크니까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좀 청와대에 건의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는 언론가 막힌 것이고 이런 면에서 이정현 대표는 조금 이번 집회 이후에는 민심을 더 듣고 정확한 민심을 좀 전달을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걸 안 하면 좀 안 되는 거죠. 뭐 아직 이제 집회가 아까 최 교수님도 한 저녁 8, 9시까지 가야 이제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 상황까지 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 전국이 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오늘 정도의 분위기를 봤을 그래서 때. 오늘 뭐 글쎄요 저기
최종 그 규모를 모르겠습니다만 뭐 규모가 뭐 80만이다, 90만이다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네.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는 거니까 청와대에서 이 목소리를 전혀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난주에도 20만의 이 촛불 집회가 있은 다음에 대통령이 대안을 내놨었는데 뭐 국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이번 주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안은 내놓을 겁니다. 대책을. 그게 탈당 카드가 될지 아니면 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선 후퇴에 버금가는 예. 뭐 그런 것에 가름하는 이러한 조치는 내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네. 그것이 이제 야당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국정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뭐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퇴진 투쟁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전망이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는 국정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네. 국회 추천 총리 카드를 수용해라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국회 추천 총리를 이제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고 국회 야당에게 제안했는데 야당의 지금 얘기는 국정의 이선 후퇴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상황도 지난주 상황인 것 같아요. 민심이 저쯤 되면 이제 뭐 국회 추천 총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실기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야당으로서는 사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도 해요. 지금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속 민심만 얘기하면서 계속 퇴진만 얘기하기도 대단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퇴진 쪽에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이미 이제 퇴진을 결정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아직 민주당은 완전 당론으로 퇴진 결정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서서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지 그럼 퇴진한다고 이제 요구를 한다면 그게 이른바 하야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로 볼 때는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요. 그렇다면 하야가 아닌 그다음에 뭐냐? 탄핵 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탄핵이라는 건 또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안한 카드일 수 있는 거거든요. 3분의 1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3분의 2의 찬성을 국회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가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뭐 국회 추천 총리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거국내각 총리다 이른바 책임 총리다라는 것도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야당은 좀 확고한 어떤 입장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당 보고 왜 이렇게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민심에만 편승을 하느냐 이런 전 비판은 전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보고 야당도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고 여당도 마찬가지. 이건 누구도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일단 저 상황을 보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진상 규명에 주력하는 게 야당의 첫째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민심을 보면서 좀 반발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네. 좀 쫓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박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의 성난 민심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건의 그런 엄청난 파장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법률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우리 법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헌법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헌법 정신이 뭐고. 그럼 우리가 이제 민심의 그런 향배 때문에 하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선 후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인데 헌법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선 후퇴다. 하야다. 하야는 뭐 대통령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 얼마나 많은 권한을 이임하느냐. 이걸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야당은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최재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면은 헌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한은 국군 통수권이나 계엄령 이런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의 지금 많은 주자들은 뭐 이런 걸 지금 법의 그런 엄정한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 정도면 됐고 메시지가 전달돼. 지금부터는 엄격한 법리 논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여와 야가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국민들도 성숙된 정치권을 보는 거죠. 법에 대한 이해가 적고 자꾸 이렇게 장애로 이야기하면은 더 파장만 안 좋아지고 수습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저기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 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대통령과 이제 야당 사이에 지금 협상을 시작한다 이른바 협의를 하는데요. 그 협상의 그 국면을 우리가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국 총리 내각 또는 책임 총리가 돼도 좋고 거국 총리 내각이 구성돼서 내각에 전권을 부여한다. 그게 사실상요 헌법에 맞질 않아요 지금.
아무리 뜯어봐도 헌법에는 내각에 전권을 부여한다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합의, 네. 정치적인 약속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권을 위임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그래도 그거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물론 정치적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신뢰는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거국 총리 내각에 정권을 위임한다. 물론 국구 통수권이나 이른바 계엄 선포권, 긴급 재정 명령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갖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과 이 책임 총리 사이에 그 거국 내각 총리 사이에 어떤 역할 분담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말은 좋은데 사실상 현실 공간에서 가능한 얘기냐? 그게 한두 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의 전제는 한 1년 이상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후년 3월까지가 대통령, 2월까지가 대통령 임기니까 그 1년 3개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 오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야당이 거국 국회 추천 총리 카드를 던졌습니다만 야당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역시 이 집회의 규모, 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협상에 임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이냐도 이 무게중심이 주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경전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존중을 해야 돼요.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하야라든지 뭐 이선 우퇴 전제 조건은 제가 듣기로는 국군 통수권과 비상대권까지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무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탄핵에 의해서 자리를 물러나지 않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그건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인정 안 하고 자꾸 무조건 내려놓는 거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잠깐. 여기까지 우리가 이걸 다 내놓으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요. 야당이 지금 계엄 선포권과 그 뭡니까 국군 통수권 내려놓으라면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이걸 너무 이제 과장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재인 전 그래서 대표 야권의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야당 지도부는 아니다. 야당 예. 지도부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가 후보가 이야기한 거죠. 글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야당이 완전히 그걸 가지고 밀어붙인다라고 잘못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수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저희 전국 지금 저희가 지금 주로 얘기를 지금 나눈 게 전국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또 별개로 있는 게 사실 확인 진상 규명 부분입니다. 최 교수님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또 몇 가지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향후 전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긴급 현안 질의에 여당이 참가를 안 했어요. 네. 참석을 안 했어요. 저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어제 현안 질의는 어차피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치적 차원의 제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진상규명의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네. 단계인데 이거를 여당이 참석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여당은 지금 자기네 내부의 그 계파 갈등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상규명에 상당히 소홀하거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어제 나온 여러 개 중에 역시 그 최순실 씨와 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네. 2014년도 4월 달 그 얘기와 이른바 우병우 사단 얘기가 주를 이뤘던 겁니다, 어제. 역시 다 이게 모든 게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 나왔던 얘기 중에서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나요? 그 최순실 씨 측근 3인방이 네. 전방위로 인사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부인 이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 네. 부인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이 최순실 측근이다. 이 사람들 네.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했어요. 뭐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지금 이 주요 자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 아무래도 가장 최대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 최순실 정국의 변수가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한반도의 정책에 있어서 경제 무역 보호조는 상당히 강화되니까 경제계는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에 상당히 차격이 있습니다. 안보 면에서도 국군 전자권을 빨리 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뭐 그냥 하나의 레토릭이었습니다만은 방위비, 주둔비를 좀 네. 많이 좀 올려달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또 과격한 방법도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정치권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우리 국민적인 바람도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부패 스캔들 국정논쟁이라고 끌면서 대한민국의 책무를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던져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다급함을 가지고 수사는 빨리빨리 수사대로 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야지 이런 길거리 데모도 지금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고 국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야 되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또 가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서 빨리 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역시 중요한 건요.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대화 통해서 해결해야죠.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근데 그 대화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그 당위적인 얘기만 하기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대통령의 결단에 뭐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변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있고 그 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을 중심으로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예. 어떻게 정책을 집행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다 우리의 추론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너무 자신들에게 맞게 해석하는 것도 금해야 돼요. 지금 네. 트럼프가 당선된 거하고 지금 이 엄청난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건 사실 무관한 겁니다. 완전하게 무관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보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빨리 덮어져야 된다는 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단지 전 이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굉장히 그 비호감이었다는 거 아니고 뭐 힐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득권 상류 질서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반발 같은 거였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번에 이 사안이 이제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트럼프가 당선된 걸로 여당, 야당이 서로에 맞게 해석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성난 화이트 칼라 저계층 또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위계층으로 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어떻게 견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어떻게 담을 건지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검찰은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엄벌 100개를 하고 정치권은 책임을 지되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혼란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하나 해갈 때 이런 국민적인 아픔이 성숙되고 또 이런 아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제도적인 거는 보완하고 우리 또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가 잠시 뒤 이제 5시부터 이제 거리 행진이 시작되는데 집회 상황은 다음 뉴스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